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울소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가식 같은 얘기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 쓰라는 건 알겠다. 그래서 쓸 건데 치간 칫솔을 먼저 쓰는 게 좋으냐? 칫솔질을 먼저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고요. 그 다음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는 게 좋으냐?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으냐? 하루에 칫솔질은 몇 번이나 하는 게 좋냐? 칫솔에다 물을 묻히고 치약을 짜느냐? 안 묻히고 짜느냐? 뭐 이런 5만 가지 얘기들이 인터넷에서 정말 기사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칫솔질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칫솔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입안의 세균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우리 입안의 세균이 대략적으로 종류로 따지면 800종 이상이 모여 산답니다.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숫자로 보면. 어쨌건 간에 800종 이상의 세균들이 모여 사는데 이 세균들을 적절히 흐트러 놓고 내보내고 이러면서 병이 생기는 걸 막는 행위가 칫솔질과 치간 칫솔입니다. 그럼 뭐죠? 세균과 싸우는 거예요.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교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균하고 싸울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칫솔질과 치간 칫솔이 유일하게 세균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충치를 어떻게 해보자. 두 번째는 잇몸을 어떻게 해보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칫솔은요, 충치 예방의 효과는 크지 않답니다. 주로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이라고 놓고 보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에 한 번씩 칫솔질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루에 2번 닦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12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세균막을 흐트러 놓고 나와야지 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잇몸 질환 관련된 얘기예요. 잇몸 질환 하루에 2번. 자, 그러면 막 흐트러 놓고 나왔어요. 세균들아 저리 가라. 여기서 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고 흐트러 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12시간쯤 되면 다시 재정렬을 쫙 한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시 조직을 만들자. 그럼 이때 조직을 만들면 어떡하죠? 잇몸뼈를 파괴하고 우리가 살집을 더 늘려가 보자. 그럼 또 12시간 만에 들어가서 막 흔들어 놓고 나오는 거예요. 12시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칫솔질을 깨끗하게 하고 뭘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12시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흐트러 놓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잇몸 질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2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2번. 자, 또 한쪽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충치요. 충치는 칫솔질로 예방할 수 있는 자리에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씹는 면의 충치는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씹는 면의 충치는 다 아시니까. 이와 이가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에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죠? 요 닿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뭘로 예방하는 거냐면 치간 칫솔로 세균을 흔들어서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치간 칫솔은 절반은 잇몸 질환 예방에 쓰는 거고요. 절반은 충치 예방에 쓰는 겁니다. 어느 충치요? 입끼리 맞닿은 부분의 충치를 예방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잇몸 질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치간 칫솔이 정말로 사이즈가 딱 맞는 걸 쓰시면 하루 한 번씩만 들어갔다 나와도 세균은 조절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잇몸 질환의 예방으로는 답이 다 나왔어요. 하루에 2번 닦는 건 꼼꼼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제가 칫솔질 방법은 SOOD라고 방법을 말씀드렸죠.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잘 하시고 하루에 2번, 12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에요, 치간 칫솔을 하루 한 번 쓰시면 잇몸 질환 예방은 다 되는 거예요. 아까 충치 예방할 때 50%는 치간 칫솔이 충치 예방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거는요, 충치는 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닿으면서 칼슘 같은 게 빠져서 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간 칼슘을 이에 도로 붙이면 충치는 예방이 되는 거죠. 그놈은 불소 치약이에요. 그럼 결국은 충치 예방은 치간 칫솔과 불소 치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치약은요, 잇몸 예방에는 크게 작용하는 게 없어요. 치약은 불소 충치 예방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와 당분과 산성들을 잘 제거해내고 거기에 불소가 달라붙으면 이가 딱딱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럼 충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만 먹으면 닦으면 좋겠죠. 그렇죠? 뭘 먹고 나면 바로바로 닦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힘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12시간에 한 번씩 닦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대충 다 예방은 될 것 같다라고 치과 의사들이 합의를 봐서 지금 현재는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닦으시고 칫솔과 치간칫솔을 쓰시면 12시간에 한 번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을 놓고 보면 어떻죠? 저녁밥을 먹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입안에서 산성이 나오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닦으면 충치도 예방되고 잇몸질환 예방되니까 이를 닦고 난 이후에는 뭘 먹지 말고 그냥 잠자리에 들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닦았지만 세균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잘 닦으면 좋습니다. 닦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요? 아침을 먹어요. 그럼 아침을 먹고 나면 거기서부터 충치가 또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한번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고 나면 아침밥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이를 한번 더 닦으면 최상이겠죠. 근데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를 닦는 쪽을 택하는 게 치아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밥을 먹으면 밥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부터 닦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순서가 올바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세균층을 한번 닦아냈기 때문에 아유 그 정도도 인정할 수는 있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서 닦고 밥 먹고 또 닦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에 2번 정도 시간 내서 꼼꼼하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식전이야 식후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침에는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깨끗하게 닦고는 뭘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면 좋겠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거 하는 지키시자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요. 밖에 나가서 김치찌개 먹고 순댓국 먹고 오면 이빨 사이에 뭐가 많이 껴요.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까만 거 빨간 거 낀 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칫솔질은 간단하게 사회생활용으로 닦는다라고 마음 편하게 먹고 닦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충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나오신 거잖아요.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12시간에 한 번씩은 꼭 반드시 닦아보겠다. 그리고 치간칫솔 쓰고 불소치약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먹으면 이게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입안에 세균들이 증식을 했는데 그거를 우물우물 해가지고 물을 꿀떡 삼키면 세균을 죄다 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삼킨 세균이 어디로 가냐면 너 알아? 아침에 물 먹으면 세균을 먹는 거래.